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리입니다. 지난 그 4월 4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 저는 굉장히 어려운 그야말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 험한 이 파도 헤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지금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이와 같은 인간이 이 대한민국을 이끈다고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정말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 공판을 한다는데 아무쪼록 우리 대법관들 제대로 된 그런 판결을 해서 이와 같이 그야말로 12개 지금 재판소의 모든 범죄를 짓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정계 진출을 허용할 것인가 제대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거국적인 그런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만든 영상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날 출범을 했는데 이 트럼프 출범 이후에 유럽 정세가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가. 자,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트럼프 등장 이후에 관세 전쟁이 이제 직면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3년 동안 끌어오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를 이제 반드시 종전시키겠다. 그 다음에 휴전으로 이거 끌고 가겠다. 이런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이 푸틴이 불법적으로 침공한 그런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푸틴의 침공에 대해서 이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롭게 지금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서방 여러 개 나라들이 전부 다 이를 이제 군사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추세로 지금 3년을 끌어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출범한 이래로 완전히 이와 같은 기류가 180도 지금 바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여기 대해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흔들리고 있으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럽의 미래를 장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방향을 지금 현재 가다듬고 있는지 이와 같은 얘기들을 이제 오늘 여러분께 쏟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47대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세계 전략적인 기조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게 돈로 독트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로 독트린. 그러니까 우리가 몬로 독트린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돈로 독트린은 처음 듣는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몬 대신에 돈을 집어서 돈으로 독트린해서 이제 이 트럼프의 독트린이다 이렇게 이제 전부 한번 꽈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본질은 이제 완전히 임페리얼리스틱 해가지고 제국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 트라디치온 전통을 준시하는 보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부 판단을 하고 옛날에 몬로 독트린은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이제 웨스턴 헤미스피어 해가지고 이 서반구 쪽 예컨대 이제 미 대륙과 남미 대륙 이쪽에 대해서 유럽 반대편에 있는 유럽 너희들은 절대로 이제 무슨 이 식민지 쟁탈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이제 그와 같은 간섭을 우리가 배척한다 그런 게 이제 몬로 독트린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823년도 제임스 몬로 대통령이 이제 주창한 그런 거였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돈로 독트린 이 트럼프의 이 독트린은 한마디로 이제 미국은 유럽과 남미 문제 이런 데서 일체 간섭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유럽에 우리가 그야말로 깊숙이 개입해서 막대한 그 해외 무슨 이 전비나 이런 것들도 쏟아붓고 했는데 이젠 좀 자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오리티를 어디다 두냐 하면 domestic interest. 그래서 multilateral commitments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자간 무슨 뭐 이런 약속을 지키다든지 협약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내 문제에 더 치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볼 때는 자자 유럽인들은 여태까지 미국의 보호 우산 속에서 기생해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파라지트 unter dem Schutzschirm der USA 해서 미국의 슈트시험 이제 보호 우산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과 같았다. 이렇게 아주 그 모멸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제 그런 의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유럽을 상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트럼프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거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다. 자, 이제 3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 기간 중에도 내가 만약 대통령 되면은 24시간 내에 이거 종전시킨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휴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자, 우리가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600억 불 이상의 이제 자금을 쏟아붓기 때문에 뭔가 반대급부를 이제 챙겨야 되겠다 해서 우크라이나 광물, 자, 이거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물 협정을 체결하자. 그래서 지난 4월 18일 날 양국은 이제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의향서를 체결하고, 자, 이제 조만간 이것을 이제 어떤 이런 협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국민 45%가 지금 열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만간 자,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제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토 32개국에 대해서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GDP 5%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크리스토프가,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EU 회원국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관세 보복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큰 흐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등장에 대해서 유럽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트럼프는 세계 정치의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무지하고, 그러면서 이 서방 여태까지 100년 이상 끌어왔던 민주주의 질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전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독재자 푸틴한테 이와 같이 방임주의적으로 접근하는가,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은 그 전제 군주한테 심파스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은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전부 그 선호하는 서방 그 지도자들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행동이 자칫 그 우크라이나를 무방비 상태로 전락시킬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로 이제 100년 만에 나타나게 처음 보는 그런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길을 이제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전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이제 서방과 미국이 완전히 이 구축한 규칙에 기반한 그런 세계 질서, 그러니까 레겔바시어트 벨 어넘, 자, 이거를 완전히 파괴하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의 등장을, 이거는 ein echter Bruch mit der Weltordnung. 그래서 세계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와 같은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태까지 그 범대서양 안보협력의 나토, 트랜스아틀란틱 알리안스, 자, 이거를 이제 와해시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하고 중국 영향력 하에 이제 놓을 것을 이제 우려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 등장은 여태까지 이제 유럽의 큰 이벤트가 근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는데, 여기에 걸맞는 큰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 트럼프 등장 자체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등장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목차는
먼저 2차인 게 이제 트럼프의 그 세계 전략 기조 이런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유럽 내 현안, 중동, 인도, 태평양 이 지역 그 현안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상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되고 있는지, 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휴전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트럼프의 그 출범 이후의 동향에 대해서 유럽은 어떻게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향후 전망, 근데 유럽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범대서양 관계, 이제 나토와 나토 내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 국가 간의, 유럽 회원국 간의 어떤 이런 관계,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또 우리 한반도 관련 시사점, 간략한 시사점을 이제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전략 관련해서 자, 기존 그 국제 질서를 완전히 지금 현재 완전 흐트러 놨다, 트럼프가. 그러면서 새로운 미국 주도의 그 국제 질서를 지금 구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 이것을 이제 통째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8년도 그 당시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 이제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 자, 이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자, 자유주의에 그 기반한 것들, 이런 그 국제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자,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은 크든 작든 간에 이제 self-determination, 자결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캐피탈리즘, 자, 이 자본주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가치를 이제 확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컬렉티브 시큐리티에서 이제 집단 안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요거에 기반해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이와 같은 그 큰 컨셉이, 이런 가치가 완전히 유럽을 지배하게 됐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1945년 이래로 그 당시 그 600년간 자, 유럽 발전을 견인해왔던 그 팩스 브리타니카가 종지부를 찍게 되고, 그 다음에 1945년 이래로 2차 대전 패망 이래로, 자, 이 종식 이래로 이제 팩스 아메리카나, 이것이 완전히 이제 유럽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그 핵심 축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미국, 일본도 이제 국제 질서, 그래서 미국 주도 유니폴라 시스템, 일극 체제가 지금 세계 질서 하나로 이제 지속되어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 체제, 일극 체제, 그 미국이 추구하는 그 가치는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 서방 국가들이 전부 지금까지 자 협력하고 싸워왔는데,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미국의 일극 체제에 이제 도전한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이고, 이것이 바로 저 브릭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 5개 나라, 지금 현재 10개 나라인데, 자, 이와 같은 그 브릭스가 이제 미국의 그 일극 체제에 이제 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 서서히 부상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미국이 세계에서 넘버원, 자, 이 완전히 우리 그 체제를 계속 고수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야말로 도전하는 세력이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대단히 못마땅하고, 이와 같은 그 중국의 도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머릿속에는, 자, 중국이 경제적으로 2000년부터 올라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시각에 이제 기반한 미국 국익, 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를 한다. 어떤 가치보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이런 가치보다, 우리가 기존에 서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가치보다도 더 시급한 가치가 미국의 어떤 국가이익, 그러니까 이 경제적 시각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단단히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컨셉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는, 자, PR을 식별하는 그런 잣대가, 근데 누가 과연 우리 미국 경제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전략 그 기조, 트럼프의 글로벌 전략 기조를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미국이 이제 유일하다, 이제 퍼스트, 제일
1번이다, 넘버1이다, 그 얘기하면서 강대국 1등주의, 이런 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경제적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예컨대 지금까지 이제 마가 운동을 계속 이제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자, 모든 것에 이제 마가가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죠. 이 마가 정신을 그대로 그 구현한 그 컨셉 자체가 프로젝트 2025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2025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2기 글로벌, 트럼프의 국가 정책의 이제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여러 개의 그 행정명령에 전부 사인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 행정명령 약 3분의 2가 전부 다 프로젝트 2025 컨셉에서 전부 파생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여기에서 전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년, 그 당시 1차 임기 중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 당선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미흡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이 트럼프의 컨셉, 이 정책 자체가 그 당시에 속칭 이제 딥 스테이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발목을 잡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번 4년간은 지금 완전히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철저히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2025에 나오는 컨셉이 이제 충성적이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 삐딱한 공무원들은 전부 해고하고, 그 다음에 정적들도 전부 이제 보복하면서 대거 이제 제거한다. 이 대상이 무려 한 200만 명으로 지금 이제 간주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30여 명의 그 검사를 전부 해고를 했는데,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의혹 관련해서 2020년 1월 6일 날, 그 당시에 부정선거 이거에 이제 반발하면서 의사당에 진입했던 그런 그 시민들을 이제 완전히, 진압을 했는데, 경찰이 진압을 했는데, 이때 그 수사했던 수사팀들, 검사들, 이 전부 다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FBI 고위관료나 USAID 이 직원들 전부 다 이제, 해고를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민정책도 계속 강화를 하면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 전부 추방하고 또 이민법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멕시코나 이런 그 국경선을 이제 강화하고 이와 같은 정책들을 이제 피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규제 이런 것도 이제 대폭 완화해서 파리 기후 협약 여기서 이제 미국은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에너지나 유전 개발을 위해서 이제 계속 알래스카 이런 데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장렬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보복으로 무역 수지 불균형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유럽이 바로 이제 무역 불균형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사 와인이나 샴페인 이런 데 200%의 관세를 이제 매긴다 이런 협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전비를 이제 삭감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차 때 이제 우리 그 주한미군 관련해서 얘기가 자, 이 주한미군 이게 이렇게 많은 경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철수해버리고 대신에 한국에다가 이제 핵무장, 이 전술핵을 좀 배일하고 그러면 훨씬 저렴하게 먹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그 말이죠. 물론 1차 임기 때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컨셉이 자, 이제 이 어떻든 해외 전비 이 경비 이런 것들을 이제 삭감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한 600억 불 정도 지출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광물 자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한 안보 보장의 대가로 건너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곧 협정을 체결한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제 우리가 넘버1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그 군사력, 그 다음에 이 경제수단 이런 걸 동원을 해서 이제 웬만한 조그만 애들은 전부 합병시킨다.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 그린랜드를 얘기를 하는데 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북극 바위 옆에 있는 그 이제 큰 섬이 이 그린랜드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그러니까 1953년도에 이제 덴마크가 통합됐고, 그 다음에 1979년도에 자치권을 부여한 약 5만 6천 명이 살고 있는 이 덴마크 자치령인데, 자, 이거를 우리 미국의 51번째 미국 연방주로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또 무력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 이것을 합병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1차 임기 중에는 내가 이거 돈으로 사버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나토 사무총장 마크 류테를 이제 불러서 대담을 하는데, 야, 그린랜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마크 류테가 당황을 해서 우리 나토하고는 나토를 끌어들이지는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왜 우리가 확보하려고 그러냐, 국제 안보 목적이다 하면서 미군을 여기다 배배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북극이 일대에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군사력을 배배한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극 연안 4개국, 자, 이 북극을 노트폴, 이 북극, 자, 이걸 중심으로 지금 이제 연안 국가들이 미국도 있고 카나다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뭐 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뭐 노르웨긴, 루스란 이 5개 나라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4개국이 아니라 5개국인데, 자, 러시아,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북극 안보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태제에 대해서는 이제 마크 류테도 이제 동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랜드 이제 자치령, 덴마크 자치령 그린랜드 이제 총리가 에게데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는 이제 트럼프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반박하고, 최근에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제 독립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요구하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자, 이건 굉장히 마치는 거 쉬운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얘기는 흡사 뭐 하고 가냐면,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똑같은 논리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그린랜드가 이 덴마크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즉 전 세계를 이 강자들이 완전히 이 분할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논리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 그 덴마크가 지금 나토 회원국인데, 이 덴마크 소유의 그린랜드를 이 나토 회원국끼리 이제 완전히 무력 침공을 한다? 이건 무슨 논리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자,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짓을, 자, 이제 이 트럼프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 유럽의 안보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파나마 운하, 이것도 우리가 인수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파나마에 있는 이 운하가 지금 인공 호수인데 약 한 82km에 달하고, 이제 이쪽 태평양과 아래쪽, 태평양과 저 위쪽 카리브해를 지나서 이제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무역 통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찍이 이 운하를 건설을 할 때, 1904년도 프로젝트를 인수해서, 그 다음에 1910년 운하 개통 때까지 이제 전부 다, 작업을 했고, 그리고 1999년까지 이것을 이제 파나마와 동시에,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해왔는데, 그러나 1970년도 그때 토리조하고 이 지미 카터 대통령 간에 이제 협정을 맺어서 이제 1999년도에 이 운하를 파나마 정부한테 영구 이관한다. 이런 이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99년도부터 파나마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89년도 그 당시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노리에가 이제 제거를 위해서 이쪽을 이제 침공을 했었고, 자, 그런데 올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통제권, 이걸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American Investment Company, 블랙록, 자, 이거를 완전히 이 항만 소유 허치슨 프로드 홀딩스, 이 회사 지분을 80%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블랙록이. 자,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바로 직전부터 이제 했는데, 집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항만 소유 허치슨 프로드 홀딩스가 이제 주인이, 오너가 이제 홍콩에 있는 리 패밀리다, 이제 중국 패밀리다. 이래서 이제 중국이 이것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전부 80%를 사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이제 미국 소유의 어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블랙록이 이제 운하 통제권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카나다 이것도 합병해 버리겠다. 지금, 트럼프가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25% 관세를 매기면서 51번째 주 편입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엊그제 이제 그 총선이 있었는데 29일 날 어제 그 총선이 있었는데 카나다에서 완전히 이제 트럼프가 저격했던 저스틴 트루도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리버럴 파티 자유당 소속인데 이 자유당이 트럼프의 이와 같은 그 폭탄 발언에 대해서 완전히 위협을 느끼고 전부 다 지지자들이 이제 자유당으로 몰렸다. 그 전에는 이제 보수당이 완전 25% 정도 앞서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그러나 이 트럼프가 거두는 바람에 완전히 위기의식을 느낀 그 카나다 이 유권자들이 전부 이제 그 리버럴 파티를 지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트루도 같은 건 이제 카나다 총리를 근데 카나다 뭐 주지사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이제 카나다 주민들의 최근 미국 방문이 이제 급격히 줄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아메리카 first number one in the world 그러면서 트럼프가 저기다 대고 계속 우리가 넘버 원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제 이 언급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현재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